서울 이코노미 매주 금요일은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의 매력과 정보에 푹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희준 전통시장 도슨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떤 전통시장으로 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전통시장의 멋과 맛이 있죠. 오늘 어디를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시장은 전통시장 안에서도 7대 천왕이 있는 신원시장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원시장 같은 경우는 인근에 고시촌이 있어서 네.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찾아오는 시장이고요. 또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꼭 한번 들렸다 가는 닭강정과 같은 아주 맛있는 먹거리들을 손에 들고 지나다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장바구니를 들고 나온 아주머니들한테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좋은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유명한 시장이고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이 시장에 처음 가서 들었던 말이 맛있는 거라든지 맛집이라든지 또 이런 단어들이 아니라 요리조리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네. 네. 요리조리요? 네. 조리인가요? 요리 보고 조리. 요리조리. 뭐, 네. 그러게요. 뭐 워낙에 신기한 게 많아서 둘러볼 게 많아서 요리조리 시장인가요? 뭐 무슨 뜻인가요? 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요리조리 둘러봐야 되는지 알고 네, 고개를 휙휙 돌렸더니 네. 어르신이 그 소리가 아니라 소리가 아니고. 네, 원래 미신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요리조리 했다고 해요. 미신기가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제 미싱을 박는데요. 그 돌리던 소리를 이제 요리조리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서울 도심안에 봉제 공장이 어디 있냐고 질문을 하면 네. 보통 창신동을 떠올리곤 하거든요. 네. 네, 동대문 바로 앞에 있는 창신동인데 과거에는 이 봉제 공장들이 바로 이 신원시장에 있던 요 신림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가 오는 철에는 이 미신기가 젖을까봐 미신기들을 비가 오면 들고 서 있었다고 해요. 이게 물에 잠기는 수해 지역이었거든요. 와. 네, 그래서 그때의 기억들이 아주 많으셔서 과거에는 여기가 수해 지역이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오늘은 신원시장입니다. 드디어 제가 가보지 않은 시장을. 네, 웬만한데 저도 다녔는데. 네. 신원시장. 예, 그러면 7대 천왕을 만나러 가는 신원시장. 앞서 뭐 고시촌 얘기도 좀 하셨고. 네. 그랬어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네. 네, 신원시장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도보로 7분 거리 정도 됩니다. 걸음수로는 한 600여 걸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중간중간 다리가 많아서 네. 조금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아주 빠르게 가실 수도 있는데요. 이곳이 서울 안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수만 명의 유동인구가 하루에도 오가는 거리에 지금 시장이 자리 잡고 있고요. 네. 또 높은 접근성과 인근 상가 지역의 활성화에 힘입어서 2013년에는 서울형 신시장으로도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목 양옆으로 상점들이 나란하게 입점을 해 있고요. 그리고 A열과 B열로 정돈되어 있어서 110여 개의 상점을 한눈에도 바라보실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신원시장의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신원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신림시장이라고 불렸고요. 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림 1동 시장이라고 불렸거든요. 네. 과거에 많은 시장들이 그 지역의 이름을 쫓아갔는데요. 그랬죠. 목동에도 지금도 목사동 시장이라든지 네, 그 지역의 이름을 담고 있는 시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신원시장 같은 경우는 1960년대 그 도림천 주변에 고무대야를 들고 나오시는 아주머니들이 좌판을 벌렸던 시장인데요. 네. 그 시장들이 지금은 정착이 돼서 현재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편의시설도 아주 많이 갖춰져 있어서 뭐 편리한 화장실뿐만 아니라 많은 곳들에 ATM 기계들도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어려움 없이 시장을 보실 수 있는 시장이고요. 바로 옆에 신림동 순대타운이 또 있거든요. 네. 네, 1977년도 전후로 생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시작이 신원시장, 그때 당시에 신림시장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침이 이제 고이기 시작합니다. 네. 많은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신림동 하면 순대타운이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같더니 또 뭐 백순대 이런 것도 유명하죠. 아,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예. 저도 거기까지는 가봤는데 신원시장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신원시장 안에는 그러면 어떤 먹을거리들이 있어요? 네, 오늘 신원시장 안에 7대 천왕을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요. 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상점은 시장 탕수육집이고요. 탕수육. 네, 예. 20년 동안 이 신원시장의 터줏대감 역할을 해오셨고 여기서 추억이 있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많은 분들이 단골로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진공 포장을 해서 외국으로도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오. 유명해진 고려 왕족발이라는 가게도 있고요. 네. 장터 순댓국, 또 분식계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오떡순이라는 분식 가게도 있고요. 네. 또 대기업 빵집도 길을 못 편다는 큰손 베이커리도 이 오. 상점이 시장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제가 발견하지 못한 가게가 하나 있는데요. 네. 세평만두라는 만두집인데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여러 번 찾아가도 아직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야, 우리 도슨트가 못 보셨으면 어디에 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게요. 네, 흥미로운 거는 사람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칠대천왕이 바뀌거든요.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칠대천왕이 있고 또 다른 이제 계절이 바뀌거나 또 찾아오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네. 좋아하는 집은 저 집인데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뭐가 있는데요? 네. 네, 말씀하세요. 최근에 많이 떠오르는 집은 젓갈집이 많이 떠오릅니다. 젓갈집이요? 네, 서울 안에 젓갈집이 많지 않은데 네. 신원시장 같은 경우는 마치 소래포구에 있는 젓갈 가게들을 옮겨놓은 것 같은 아, 아주 그래요? 정갈한 젓갈 가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7대천왕 안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뽑아주신 7대 천왕 중에서 도슨트님이 가장 자주 가는 단골집은 어딘가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골집은 시장 탕수육이라는 집인데요. 탕수육이요. 네, 이게 시장 떡볶이 같은 그런 개념인데 아주 투박하고 매우 낯설게 느껴지지만 사장님이 이 탕수육을 조리하시면서 슉슉이라는 마법의 주문 같은 걸 이렇게 외우시거든요. 네. 네, 네. 제가 그 듣는 재미에 이 탕수육집을 자주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탕수육이 아니라 탕슉이군요. 탕슉. 네, 탕수육, 슉슉. 네. 이게 어떤 네. 거, 탕수육이 어떤 맛이길래 그렇게 첫 번째로 소개를 해주시는 네. 거예요? 탕수육이 아주 정갈한 맛인데요. 그 느끼할 수도 있는데 당근과 오이가 이 정갈한 그 새콤한 소스가 있어서요. 그 기름의 느끼함을 잡아주거든요. 뿐만 아니라 1인분에 3,000원이고 3평 남짓 하는 아주 작은 가게입니다. 근데 10년 단골은 단골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 네, 뭐 15년, 16년. 그리고 제 친구들도 이 동네에 살았으면 이 집을 안 가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만큼 이 지역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바삭하면서도 아이들이 먹기에도 아주 부드러운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맛있을 것 같네요. 네. 마법의 주문을 슉슉 이렇게 외우신다고 하셨는데 네. 뭐 왠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물어보셨나요? 네, 찾아갈 때마다 얼굴에 아주 열기가 올라와서 땀을 뻘뻘 흘리고 계세요. 그래서 네. 심지어 안경까지 쓰셔가지고 제가 여러 번 이제 손수건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정성을 이제 기울이는 상점인데 20여 년 동안 이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탕수육을 튀겨내기 위해서 슉슉 소리를 계속 내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장 탕수육은 2번 기름에 튀겨야 진짜 맛이 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초벌구이를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하시고요. 주문을 하면 그때 이제 탕수육을 튀겨주십니다. 네. 그래서 항상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서 사람들이 먼저 튀겨놓으면 빨리 팔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네. 하시는데 어르신은 절대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주문하면 바로바로 튀겨주는 게 원칙으로 삼고 계십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전통시장의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음식점 잘하는 집은 왜 4대 천왕, 7대 천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절에 가면 왜 그 천왕상들이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네. 무시무시하게 맛있어서 그런가? 네. 어쨌든 탕수육 얘기했고요. 신원시장에. 그리고 또 추천해 줄 만한 먹거리 뭐가 있나요? 재미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7대 천왕이 끊임없이 바뀐다는 건데요. 시장 탕수육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오떡순이라 그래서 네, 떡볶이 집인 거죠. 네. 네, 이 떡볶이 집의 튀김과 떡볶이가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도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신림동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등산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그냥 먹거리뿐만 아니라 빵집이라든지 떡집 그리고 오이를 파는 채소 가게도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7대 천왕을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악산 가시는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등산 가시는 분도 많고. 네.
지금 주로 이제 신원시장에 사람들을 당기는 아주 맛있는 먹거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먹거리 말고 신원시장에서 구입하기에 좋은 제품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정육 제품인데요. 네, 지금 먹거리를 말해왔지만 네. 정육점 같은 경우 시장 입구에 있는데 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고기를 꺼내놓고 팔고 있지를 않고요. 네, 고기가 빛이 닿으면 안 좋아진다고 해서 네. 내가 주문을 하면은 그 고기를 이제 꺼내주시는 집이 있고요. 또 한 곳은 생활 필수품을 사실 수 있는 가게인데요. 네. 수세미라든지 그릇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살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가게가 시장 안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신원시장을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용 팁을 알려주시죠. 네, 신원시장 같은 경우는 배고플 때 찾아가야 진짜를 만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신원시장의 맛집은 신림동에서도 유난히 소문난 가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들이 오래된 단골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새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도 아주 반가운 상점이기 때문에 찾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니까 떡집도 보이고 해산물집도 보이고 아주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 게 많네요. 예. 네, 좀 배를 고프게 하고 가야 된다는 네, 이용 맞습니다. 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서 나만의 7대 천왕을 만들어보는 재미도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전통시장에서 놀자는 신원시장에서 한껏 즐겨봤습니다. 이희준 도슨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